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단기 완성, 사전평가 단기 완성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모의고사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앞에 부분은 좀 쉽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했는데 뭐예요? 7시 30분이네요. 7시 30분 어디에 있습니까? 없네요. 7시 반이라고 얘기하면 7시 30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누나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럼 잘 쳐요. 자, 이거는 and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뭐 고 이런 말이 들어갈 때는요 뒤에 도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나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럼도 잘 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방이 무거워요. 여기에 뭘 쓰면 될까요? 여기 보면요 반대말을 쓰는 겁니다. 자, 무겁다의 반대말. 자, 무겁다가 비읍 받침이 있으니까 무거워요로 바뀌었죠. 반대말은 뭐예요? 가볍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읍 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가벼워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반대말을 고르는 겁니다. 그 여자의 머리가 길다, 길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반대말을 써야 되니까 짧다를 찾으면 되겠죠. 길다의 반대는 짧다, 짧아요.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무엇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 생각 대신 쓸 수 있는 게요 바로 기억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N 서울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뭘까요? 뭐뭐처럼, 뭐뭐같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말은요 마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처럼, 마치 그림같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반대말을 찾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말하기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자, 신청의 반대는 뭐가 좋을까요? 신청의 반대는 취소가 좋겠죠. 신청했어요, 취소했어요.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신청한 것을 취소했어요. cancel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반대인 거 찾는 거 계속됩니다. 유빈 씨 차가 아주 깨끗하네요. 너무 더럽다. 그래서 어제 차를 씻다, 차를 청소하다, 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럽다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 아어서가 결합되어서 뭐예요?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게 없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자, 더럽다와 비슷한 말은요. 지저분하다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면 지저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세차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녔어요.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했어요. 신고했어요. 무슨 신고를 했어요? 결혼한 것을 신고하는 건데 이 결혼이라는 말 대신 여기에는 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도와줍니다. 어떤 것을 도와줍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수업을 개설했어요.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네요. 주말에 표가 없을까봐 영화표를 미리 샀어요. 미리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매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예매해 두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두 가지를 채우는 거예요. 자,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예뻐요? 안 예뻐요? 자, 이 부분은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자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물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바로 성능 또는 기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능을 보고 기능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제품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거 고쳐줄 수 있어요? 수리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잘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어디에 있습니까?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성능과 수리,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아직 제 차례가 안 됐나요? 한참 기다렸는데요. 이 한참이라는 말은 오래라는 거죠. 오래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안 됐나요? 이 차례와 비슷한 말은 뭘까요? 순서가 되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순서가 되면, 고객님 차례가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비슷한 것을 찾아봅시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방을 좀 치우려고 해요. 자, 치우다 무슨 말이에요? 청소하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또 비슷한 말은 정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그럼 저랑 같이 정리해요. 이것이 답이 되겠죠. 물론 청소해요, 치워요 다 괜찮은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계획이 뭐예요? 계획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 계획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은요, 뭐뭐을 거예요 또는 뭐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없네요. 뭐예요? 치킨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드라마를 볼 거예요,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이런 말이 없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어요? 볼까 해요. 이것도요,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maybe, 아마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 해요가 답이 되겠죠.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이 주로라는 말 대신에 보통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주말에는 보통, 여기 있네요. 주말에는 보통 카페에서 책을 읽어요, 커피를 마셔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요, 나는 2시부터 5시까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이렇게 같은 일을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는 것을요, 뭐뭐 으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책을 읽으면서가 되겠죠.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정말 행복한 시간, 해피타임이 되겠네요. 푸엉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여기로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푸엉씨가 집에서 왔어요. 어디로요? 약속 장소, 뭐 커피숍으로 왔겠죠. 커피숍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는 중간에요, 비가 왔어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다시 갔죠. 다시 가서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러 다시 집에 갔어요. 이렇게 중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요, 오다가 오는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중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오는 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씨, 아들이 공부를 좋아해요? 아니요. No.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아니라는 말을 강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기는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기는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는 말을 강조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좋아하기는요.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메이 씨, 도서관에 좀 다녀올게요. 빌릴 책이 있어서요. 확인해보고 가세요. 오늘 공휴일이라서 어쩌면 안 열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안 열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 포인트는요. 어쩌면 하고 뭐뭐을지도 몰라요가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 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요. 뭐뭐을 리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일의 가능성이요 0%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추측이 0%로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법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고서 작성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마치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고서를 써요. 쓰다, 작성하다. 작성해요,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또는 마치는 대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4년 동안 공부했어요. 4년 전부터 공부했고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지금도 공부해요. 이런 것들 4년 동안 공부한 학교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거 아어오다 맞는 표현이죠. 저는요 중국 유학을 갈 거예요. 그런데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뭐을 겸 해서 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주 좋죠. 그래서 여행해요 중국어예요. 여행도 하고 중국어도 배울 겸 해서 목적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는요 도와주신 김해가 아니라 도와주신 덕분에가 잘 어울리겠네요. 뭐뭐은 김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면 다른 일을 할 때 편리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이럴 때 김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죠. 여기서는 덕분에 라는 말을 쓰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감기가 심했을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럼요. 몸이 아프면 고향 생각이 나다. 그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갈 때 뭐뭐는 법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뭐뭐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나왔어요? 뭐뭐기 마련이지요. 고향 생각이 나기 마련이지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자, 다시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책 읽는 시간을 좀 적게 했습니다. 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줄다라는 말을요. make 줄다라고 이렇게 사동사를 써서 줄이다, 줄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잘 표현했네요. 자,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을 끓다 뭐예요? 그래서 make 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끓이다 라고 표현하죠. 보통 국을 끓이다, 라면을 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룸메이트를 찾는 전화가 와서 메모를 남다, make 남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메모를 남기다, 남겨두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장님이 그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자, 이 부분 보면 원래는 make 맡다라고 해서 뭐라고 써야 돼요? 맡기다라고 써야 되고, 그래서 맡기었다, 맡겼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맡았다라고 썼죠. 그래서 이 make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표현이 되겠죠. 맞는 표현은요, 맡겼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부장님이 make 그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다 이런 표현 맡겼다가 맞겠습니다. 저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배웁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좀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는 너무 피아노를 배우러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자,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국어 시험이 있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피아노를 배울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오, 다음 주 금요일은요, 한국어 시험 있어요? 발표 준비해요? 아주 어때요? 바쁘다, 바빠요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너무 바빠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요, 여행 준비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나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에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고 조금만 세워서 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획을 잘 세워서 가면 뭔가 자유로운 느낌은 좀 줄어들겠지만 아주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면 자유로운 느낌은 많이 있겠지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행을 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경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다 정해놓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획 없이 여행을 한다. 이들은 여행을 하면서 더 큰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자유롭다고 느낀다. 하지만 네, 자, 자유롭게 느껴요. 자유롭다고 느낀다. 이것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다음에는 나쁜 것이 나오겠네요. 자, 다시 한번요.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쁜 것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행하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역시 나쁜 것이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하면요? 지금 여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 없이 여행을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요, 다 계획 없이 여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도요, 계획 없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겠죠. 그래서
계획 없이 떠나게 되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계획 없이 떠나는 사람들 얘기가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에는 좋은 점, 하지만 뒤에는 나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계획 없이 떠나요, 계획을 안 세우고 떠나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33, 34번은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33번과 34번은 같은 지문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 룸메이트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룸메이트는 항상 늦은 밤에 전화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룸메이트의 전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에게 화를 냈습니다. 룸메이트는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시차가 커서 밤에 전화를 한 거라고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룸메이트의 말을 듣고 저도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차를 보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기에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한국이 있으면 아르헨티나는 여기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시간의 차이, 시차가 크죠. 여기가 낮이면 여기는 밤이에요. 여기가 밤이면 여기는 낮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시간의 차이, 시차라고 얘기하죠. 시차가 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 밤에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룸메이트에게 화를 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의 차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차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봅시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메이트는 밤늦게까지 공부는 조용히 하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아니에요. 공부하면 문제가 없었겠죠. 저와 룸메이트는 서로 사과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나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룸메이트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서로 사과했습니다. 맞네요. 맞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시간이 같습니다. 아니요, 다릅니다. 시차가 크다라고 얘기했죠. 룸메이트가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요.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밤에 전화를 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과 한국 모두 다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할 때 모두 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재료의 젓가락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젓가락을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사용할까요? 아니요. 그 나라의 음식에 따라서 또는 식사 생활, 식사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사 문화와 어떤 젓가락을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젓가락의 재료와 크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큰 식탁에 모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멀리 있는 음식을 자기 앞접시에 덜어 먹기 위해서 젓가락이 긴 편입니다. 자, 일본은 개인 밥상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짧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젓가락의 중간 정도 길이입니다. 작은 상에 몇 명씩 모여서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은 주로 나무로 만드는데 국물과 나물 음식이 많은 한국에서는 쇠 젓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요, 나무를 사용하고 한국은요, 쇠 젓가락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시해 두면 좋겠네요. 자, 봅시다. 국물과 나물을 자주 먹는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쇠로 만듭니다. 오, 맞네요.
자, 이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중국은 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중국 긴 편이다. 맞네요. 일본인들은 개인 밥상에서 식사하므로 중간 정도의 길이의 젓가락을 씁니다. 아니요, 중간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중간 정도죠? 아니에요. 일본은 짧은 젓가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몇 명씩만 모여서 밥을 먹어서 젓가락 길이가 중간 정도입니다. 네, 이게 맞죠. 그래서 중간은 한국의 길이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바빠요. 시간이 없죠. 그래서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공연을 보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공연을 보러 가려면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까지 가야 되죠. 공연이 끝나면 또 집에까지 와야 되고요. 너무 피곤하고 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연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이 우리 집 근처로 와요. 그러면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이 생겼다. 찾아가는 공연이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센터나 주민센터로 공연팀이 직접 찾아와서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은 공연을 쉽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찾아가는 공연은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제목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요, 공연장이 나에게 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멋진 공연이 우리 집 근처, 즉 우리 동네로 왔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한국 사회 또는 한국 역사,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한국의 태극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직접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검은색, 블랙이 여기에 있고요. 빨간색, 레드가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블루가 여기 있고요. 노란색, 옐로우 어디 있습니까? 없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상황과 행동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봅시다. 어른에게 말할 때는 높임말을 쓴다. 네, 좋아요. 어른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 두 손으로 준다. 좋아요. 어른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좋아요. 어른에게 수를 따를 때 공손히 따른다. 좋아요. 그런데요, 한 손으로 따르면 안 돼요. 두 손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에서 태어난 지 1년, first birth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는 의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파티, 돌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일에 먹는 음식은 뭘까요? 자, 먼저 송편은요, 추석 때 먹는 음식입니다. 팥죽은요, 동지에 먹는 음식이고요.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설날에는 뭘 먹습니까? 설날에는 떡국을 먹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조선 말기에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다는 쇄국 정책을 펼친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일단 단군 왕검은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BC 2333에 세웠죠. 세종대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을 만드신 분이고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 나라를 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나라를 구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친 사람입니다.
입니다. 자, 설날에 하는 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봅시다. 방금 전에 설날에 먹는 음식 떡국이라고 얘기했고요. 세배 아주 중요하죠. 차례도 지내야 되고요. 이 부럼 깨기는요, 정월대보름에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의 선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선거 원칙은요, 먼저 비밀 선거가 있고요, 직접 선거가 있고, 보통 선거, 그리고 평등 선거, 이렇게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쉿,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직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주면 안 된다. 보통이라는 건 yes, yes, yes를 얘기하는 거고요. 평등이라는 것은 한 표, 한 표, 한 표를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봅시다.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투표할 수 있다? 아니에요. 18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다? 네, 직접 선거. 네,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주민센터에 알려야 한다? 아니요. 쉿,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선거 원칙이 있죠. 자, 일반인은 한 장씩, 공무원은 2장씩 투표할 수 있다? 아니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2장씩, 1장씩 이런 거 없고요. 알려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회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